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처음에 제가 유통하면 더 못 벌어요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서비스업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서비스업으로도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서비스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의 노동력과 나의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굉장히 뛰어난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볼까요? 혼자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면서 비용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혼자 일할 때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셀러리맨들보다도 훨씬 괜찮고 웬만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왜? 우리는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원가가 뭐예요? 나니까.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머리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라고는 자동차와 핸드폰과 컴퓨터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는 쓰는 돈이 굉장히 적고 버는 돈이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게 됐죠. 근데 이건 처음에만. 왜 그런지 볼게요. 이제 내가 혼자서 자영업처럼 일할 때는 지식노동에 대한 수입은 크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서 일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일은 많아지는데 그게 안 되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을 뽑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만드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A라는 일을 따와서 수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라는 일은 이 친구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를 제가 따왔기 때문에 소통은 제가 해야 되죠. 그럼 이 친구는 내 업무만 해주는 거지 사람 뽑았으니까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시키기 위한 공임이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해서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분산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일할 시간을 못하고 이 친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혼자 해도 1,000만 원을 버는데 이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 일이 2배가 돼야 돼요. 자, 이런 친구를 한번 키워도 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이 친구한테 시키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다가 나가면 뭐가 되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죠? 두 번째로 경쟁자가 시장에 한 명이 더 늘어났네요. 저희가 어떤 기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알고 배우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본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가리키고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했어도 이 사람이 나갈 거를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계속 반복이라고요.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이거의 안에 있는 핵심은 내가 있어요. 나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사람 만나고 계속 발전을 해야지 이 서비스업이라는 이 과정이 유지가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업 자체를 훅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관리를 하더라도 고객을 100개, 200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을 여러 명을 찍어내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우면 나가고 싶어 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 가르쳤어요. 다 나갔어요. 네? 이게 그 친구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어렵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제조업이라고 하면 내가 막 찍어내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걸 판다고 하면 벌크라도 커질 수 있는데 서비스업은 벌크를 키우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 핵심에는 서비스업의 본질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어렵더라. 왜? 각각 하는 일들이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서비스업이야말로 사업화하기가 어려운 구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고객 관리를 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고객이 생기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이 들어가요. 한 부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업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회사가 구성이 됐을 때 6명에서 8명 정도의 노무 담당, 세무 담당, 법무 담당, 경영 지도사, 그리고 세무사 다 해가지고 하나의 업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000만 원 벌 때는 마음 편한데 직원 한 명 생기는 순간 난 시간도 없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에너지도 더 들어가고 공간도 더 넓어져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더 많아지더라.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300억 정도의 소기업을 관리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주지만 그게 아닌 구조에서는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진행을 하니까 조금은 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서비스업에서는 이 구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 물론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갖추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서비스업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왜? 서비스업으로 처음에는 돈을 벌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고객이 늘어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들어와서 내 서비스에 맞게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서비스업이더라. 그러다 보니 이 업계에서는 좋은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협업하기도 어렵고 협업이 아니고 직원으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비스업으로 해서도 돈 벌기 어려워요.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제조업에서 돈 못 벌어요, 유통에서 돈 못 벌어요, 서비스업에서 돈 못 벌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사업으로는 돈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언가, 저는 그거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비스업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는, 결론은 사람이 문제다.